장진혁의 이적은 한화 이글스에게 새로운 도전을 제시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주전 외야수를 찾는데 집중해온 한화는 올 시즌 장진혁의 예상치 못한 반등으로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장진혁의 활약은 한화가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외야진의 공백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되었고, 그의 성공적인 시즌은 팀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장진혁이 KT로 이적하게 되면서 김경문 감독은 외야수로 활약할 만한 선수를 찾기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이번 시즌 한화 이글스에서 주전 중견수로 활약했던 외야수 장진혁은 프리에이전트 엄상백의 보상 선수로 지명되어 팀을 떠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랫동안 외야진에서 약점을 보였던 한화는 이번 비시즌에 심각한 과제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새로운 주전 중견수를 찾아야 하는 중요한 도전으로 장진혁의 이적은 팀에 큰 공백을 남겼습니다. 이 공백은 팀이 비시즌 동안 집중적으로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로 부상했는데요. 한화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선수들 중에서 후보를 찾거나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은 한화 이글스가 다가오는 시즌에 보다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외야진을 구성하기 위한 결정적인 단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러한 전략적 계획은 한화 이글스가 시즌을 앞두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팀 전체의 경기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한화 이글스는 장진혁을 25인 보호 선수 명단에서 제외시키므로 그의 이탈로 인해 한화 외야수 자리에 큰 공백이 발생했는데요. 이 결정은 한화의 유망주를 지키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한화 이글스의 외야진이 그리 두터운 편이 아니기 때문에 장진혁은 내년 시즌에도 주전 중견수 자리를 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경험하는 법이죠. 최근 스토브리그에서 내야수와 투수를 FA로 성공적으로 영입한 한화는 이제 새로운 주전 중견수를 찾는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한화는 이번 시즌 종료 후 외국인 타자 요나단 페라자와 계약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올해 팀을 지탱해준 3명의 외국인 선수 중에서 투수 라이언 와이스만에게만 재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팀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외야수를 다시 물색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러한 상황은 한화가 최소한 2명의 주전급 토종 외야수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는 팀의 외야진을 재구성하고 전체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움직임은 다가오는 시즌에 한화 이글스가 어떻게 팀을 구성하고 경기력을 높일지에 큰 영향을 미칠 예정인데요. 국내 선수 영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외국인 선수를 대안으로 고려하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한화 이글스의 외야를 지킨 요나단 페라자는 24홈런을 치는 등 뛰어난 장타 능력을 보였지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인해 팀에 완벽한 만족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한편 손혁 단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중견수 위치를 맡을 수 있는 수준급 외국인 선수들을 직접 확인하고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중 적합한 후보를 찾을 수 있다면 페라자의 대체 선수로 고려하여 영입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런 전략적 움직임은 한화 이글스가 외야진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메우고 앞으로의 리그에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팀의 전반적인 성능 개선을 도모하고 외야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인데요. 김경문 감독은 일본 미야자키에서 진행되는 마무리 캠프를 시작으로 적극적으로 외야수 탐색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마무리 캠프에는 최근 KT로 이적한 장진혁을 비롯하여 총 8명의 외야수가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진혁은 이탈했기에 다른 선수들 중에 물색해봐야 하는데요. 최인호는 한화 이글스 팬들에게 시즌 후반에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며 내년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야구장에서의 최인호의 적응 과정도 큰 관심사인데요. 최인호 선수는 완성도 높은 타격 폼과 빠른 스윙 속도,
그리고 높은 컨택률을 자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인호 선수는 첫 1군 콜업 때부터 코치진과 블래스트 분석 장비로부터 2군에서 가장 우수한 스윙 궤적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고등학교 졸업 후 첫 시즌에 76.1%의 컨택률로 신인답지 않은 능력을 선보였고, 이어진 두 번째 시즌에도 75.1%의 컨택률을 유지하며 자신의 기량이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컨택 능력을 바탕으로 프로 첫 해의 2군 리그를 폭격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최인호 선수의 발전 가능성과 내년 시즌 기대감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광민은 초기 2024 시즌에 1군으로 콜업되었을 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기회로 간주되었는데요.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극적으로 활용하여 자신의 가치를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 9월 중순까지 계속해서 팬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운이 아니라 그의 진정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성과로 인해 그와의 계속된 동행이 다음 시즌에도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 선수의 전환은 팀 내에서 큰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의 계속되는 발전과 팀에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더욱 커지고 있으며 그의 미래가 매우 주목받고 있습니다. 2024년에 접어들며 권광민 선수는 체중을 줄이는 동시에 벌크업을 진행하여 자신의 피지컬을 한층 강화했는데요. 결과적으로 타석에서의 스윙이 더욱 정교해지고 배트 스피드 역시 이전보다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자신이 한 방을 가진 선수로서 입지를 굳혀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꼈는지 그는 훈련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는 뛰어난 성과로 이어졌는데요. 그의 노력 덕분에 9월 중순까지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열광하게 만든 활약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9월 말부터 상대 팀들이 그를 집중적으로 경계하면서 더 어려운 공을 던지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2024 시즌 노시환처럼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끈질긴 훈련 외에 다른 방법이 없으므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2025 시즌 한화 주전 외야수는 어떤 선수가 되면 좋을 것 같으신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며, 선수들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